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한국의 2월 달 투자 대기성 자금이 23조가 증가해서 600조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지, 그리고 다소 늦었긴 하지만 지금 이후에라도 어떤 코인을 사는 게 현명할지 제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익숙해져 버렸는데요. 작년 말부터 여전히 아직도 에브리띵 랠리, 만물 랠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2, 3개월 전부터 계속 신고점을 여기저기서 경신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 특이한 점은요. 미국 주식, 금, 비트코인까지 지금 계속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코인과 주식은 같이 가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안전자산인 금이요. 여기에 따라 붙었습니다. 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함께 오르고 있을까요? 이거는 분명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제가 금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그랬던 적이 최근에 두 번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다 같이 오르고 있고요. 또 한 번, 우리 코로나 시절 2020년 초중반 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금값이 이제 반짝 올랐었죠.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이러지 않거든요. 왜 이럴까요? 보통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유동성이 풀리기 전, 이럴 때 만물 랠리가 벌어집니다. 왜냐면요, 금리가 이제 떨어질 거니까, 유동성이 풀릴 거니까, 인플레가 발생할 거잖아요. 뭐라도 사야 한다는 심리가 모든 자산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이례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원래대로 하면요, 우리 2021년 코인이나 주식이나 정말 행복했던 시절이잖아요. 그때 금값이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걸 보면 원래는 이게 정상이다. 지금이 이례적이다.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 대기성 자금이 무려 614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치열한 이제 이 614조를 향한 유치 전쟁이 여기저기 벌어질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기사를 보기 전에 저는 데이터부터 봤었습니다. 다른 기사에서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아, 이거 코인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이런 기사를 나중에 찾았습니다. 코인으로 넘어갈 준비하면서 이 대기 자금들이 코인으로 올 것 같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기사에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요구불 예금이 뭐냐면요. 입출금이 비교적 자유로운 예금으로 금리가 매우 낮아서요. 투자차를 물색하기 전에 잠시 맡겨두기 좋기 때문에 투자 대기성 자금으로 해석된다. 근데 요게 1월 달보다 지금 23조 늘어서 614조다. 플러스로 전환을 크게 한 거죠.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좀 보면요. 이 요금을 예금 잔액이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두고 예금 상품으로 막차 수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가 인하가 될까 말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차 수요로 예금으로 사실 많은 돈이 이미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23조가 늘었다. 이거는 뭔가 이례적인 거죠. 이 돈이 어디로 갈까? 그래서 이 기사는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상승하면서 코인 시장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뭐 저 같은 사람이야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일반 경제 기사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 관계자 얘기는 다 이제 무시하고 뭐 당연히 코인 좋다고 할 거니까 여기 한양대 교수가 한마디를 했는데요. 일단 요구불 예금이 단기적으로 늘어났다면 기존 자산을 떠나 처분하고 들어온 현금일 확률이 높다. 뭔가를 지금 팔고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주식일 수 있고 부동산일 수 있고 여러 개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예금일 가능성도 꽤 높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작년에 1년 동안 큰돈을 좀 묶어놨었어요. 사실은 그거를 좀 더 코인에 샀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고금리다 보니까 큰돈은 이렇게 1년 동안 맡겼거든요. 그리고 1월 달에 뭐 이제 해지? 그러니까 이런 자금이 지금 저처럼 이제 예금이 해지되고 더 이상은 고금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금이 사실은 거의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제일 머니, 안전을 추구하는 돈이 지금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 현금을 보유하다가 이 돈이 뭐 주식, 부동산뿐 아니라 위험 자산 등 어느 곳으로 들어갈지 모르겠다. 지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코인 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반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안전 제일 머니가 결국은 코인 시장으로 넘어올 때 한번 불장이 올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 비트코인 ETF를 굉장히 주저했었죠. 지금 현재는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그 600조는요, 그냥 이 한국 전체 시장을 얘기한 거고요. 주식으로 한정 지어서 얘기를 해보면
증시 대기 자금만 126조 원, 주도주를 못 찾고 방황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주식 기사기 때문에 주식 그 관계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126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권 계좌 안에 들어있는 예를 들면 주식을 팔고 아직 빼가지 않은 예탁금 그게 58조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은근슬쩍 CMA에 있는 68조를 더해서 지금 126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CMA는 엄밀히 얘기하면 주식으로 가는 돈이 아닌 거죠. 그냥 뭐 부동산 갈 수 있고 뭐 소고기 사 먹을 수도 있고 코인 사 먹을 수도 부동산 살 수도 있는 돈입니다. 아무튼 그들 입장에선 이게 요것이 들어올 것이다. 한국 주식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당연히 주장을 하겠죠. 기사 내용을 보면요. 최근에 뭐 밸류업 프로그램이다. 저 PBR 유입이 될 거다고 하면서 한국 증시로 올 것이다. 뭐 이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한국 주식으로요. 한 20% 돈을 벌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요. 다른 자산이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나 미국 주식이요. 한국 주식 수입률을 압살한다. 예를 들어 2배, 3배를 벌었다고 해봐요. 이 한국 주식 샀던 분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벼락거지가 된 느낌이 들 겁니다. 우리 21년도에 겪어봤잖아요. 나도 벌긴 벌었는데요. 다른 사람이 훨씬 많이 벌었다. 이러면 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까? 저는 어, 그러니까 가장 핫한 곳으로 돈이 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꼭 코인이 아니라요. 가장 많이 오르는 이제 자산으로 이 돈이 유동성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 기사는요. 사실 거의 판박이 기사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위에 거는 3월 6일 기사고요. 요때 기사는 21년도 1월 달 기사입니다. 우리 21년도 1월 기억나시나요? 코인 불장이 오기 불과 3개월 전입니다. 근데 기사 내용이 어떤가요? 똑같습니다. 증시 대기 자금만 130조, 한국은행 작은 충격에도 시장 크게 흔들릴 것. 굉장히 공포스럽게 써 있습니다. 하느니 버블을 경고하고 있다. GDP 대비 가계 부채가 너무 많아서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미국보다 우리가 더 높다. 엄청나게 비관적으로 써 있거든요. 근데 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 이후에 우리는 엄청난 유동성 파티, 뭐 코인이나 주식 불장을 경험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 전조 증상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가 반복이 될지 아니면 뭐 그냥 흐지부지 끝날지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리고 한국만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죠. 사이즈가 워낙 큽니다. 2월달 기사긴 하지만 미국 증시 대기 자금만 6조 달러, 거의 1경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어, 다 미국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유동성 파티를 지금 기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인간의 탐욕 그리고 벼락거지 탈출을 위해서 결국은 핫한 쪽으로 이 증시, 뭐 증시든 아무튼 이 유동성 자금이 넘어올 것이다. 그러면 뭐 미국 주식, 일본 주식, 한국 주식 또는 부동산 여러 경쟁 대상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뭐 일본 주식도 핫하다곤 하지만 미국에는 비할 바가 아니겠죠. 그래서 일본과 한국은 차치하고 미국 상황을 좀 볼게요. 미국은요, 현재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 비트코인보다는 더 세계적인 열풍을 끌고 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이 2달 만에 440억이 몰렸다. 요즘 개미들 쓸어 담은 종목 정책. 지금 3월 6일자 기사였는데요. 한국에 어떤 종목에 2달 만에 440억을 한국 사람들이 샀을까요? 누구나 아는 요번 젠슨 황이죠. 엔비디아, 그러니까 AI 쪽 요 ETF가 크게 많이 팔렸고 또 하나 지금 종목이 2개가 있는데 또 하나는 미국의 장기 채권 ETF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금리 인하가 계속 딜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 채권 금리가 인하돼야 이게 재미를 볼 수 있는데 계속 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손해가 좀 심하다고 하고요. 결국 엔비디아, AI가 이끌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은 엔비디아가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비트코인보다도 최근 1년간 더 나은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겠죠. 그러나 그럼 미래는 어떨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지금요, AI 열풍이요, 1년이 넘게 불고 있습니다. 1년이 확실히 넘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매일같이 AI가 전 세계 언론을 지금 도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라 해봤자 최근 뭐 두세 달밖에 안 됐습니다. ETF 때문에 좀 도배가 됐었을 뿐 AI는 1년이 넘었다.
그리고 지금 모든 투자자들, 모든 국민이 엔비디아를 알고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어떤 주식이고, 왜 이렇게 핫했는지. 근데 투자는 뭐라고 했나요? 아직 안 올랐는데 그 세상이 올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른다. 기대감에 팔아야 된다. 근데 AI에 대한 특히 엔비디아입니다. 저는 AI 열풍은 좀 지속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엔비디아에 국한하면 글쎄요. 엄청난 퍼포먼스 실적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기대감, AI 시대가 오더라도 기대감은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엔비디아보다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다른 자산이 이길 수 있겠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같이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요.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계속 가고 있는데 좀 빨리 팔아버렸었죠. 그러나 저는요. 제 생각은 대충 어깨에 아름답게 잘 팔고 떠났다. 우리가 뭐 24년이든 오전이든 불장이 왔을 때요. 이런 식으로 떠나야 된다. 다시 한번 저도 되새기거든요. 돈나무 언니 잘했어요. 이렇게 800불 막 1000불 가까이 갈지 어떻게 알았나요? 이분 아마 뭐 싸게 샀을 겁니다. 2, 300불을 뭐 그 전에 샀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땡큐하고 떠날 수 있도록 우리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공지능은 좋게 보지만 엔비디아에 한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수익률이 높겠죠. 높긴 하겠지만 저희가 볼 때 코인 수익률이 훨씬 높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증거가 전조 증상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팩트를 가져와 볼게요. 2월 26일자였는데요. 지금 K뱅크가 드디어 1000만 명, 1000만 명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성인만이니까요. 은행으로 1000만 명 은행으로 도약을 했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에 이어서 지금 잭팟을 터뜨리고 있고요. 이 기세를 몰아서 상장까지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 덕일까요? 물론 영업도 잘하고 마케팅도 잘하지만 분명히 업비트 연계 계좌인 것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월 6일자 기사였습니다. 이제 물 들어오니까 노 저어야겠죠. 비트코인 질주에 K뱅크 사흘 만에 한도 해제 승부수. 무슨 얘기냐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루 한도가 5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입금 한도가. 그러니까 500만 원, 500만 원 매일같이 이렇게밖에 넣을 수 없었는데 하루에 5억 원 넣을 수 있게 확 풀어버린 겁니다. 아직도요, 업비트 연계 계좌가 아닌 이제 3대 거래소 있죠. 다른 그 거래소들, 제휴한 농협, 신한, 카카오뱅크는요, 원화 입금일로부터 처음 입금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야 하고 매수 금액 500만 원 이상으로 해야 이게 한도가 풀리는데요. K뱅크는 그걸 확 풀어버린 겁니다. 처음 원화 입금일로부터 3일만 지나도 이제 한도가 5억으로 늘어난다. 물론 원화 입금 건수 뭐 3건 이상, 매수 금액 300만 원 이상이어야 되긴 하지만 이걸 볼 때 무슨 느낌이 드시나요? 지금 뭔가 그 주전자가 끓을까 말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지금 이뤄낸 게요. 사실 ETF 하나 때문에 온 겁니다. 이게 너무 강력해서 이제 전 세계적인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아직도 호재는 넘쳐납니다. 아직 4년 주기마다 불장이 벌어졌던 그거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반감기도 아직 안 왔고요. 알트 불장은 더더욱 안 왔습니다. 혹자는 지금 알트코인 불장이 오지 않을 수 있다. 비트코인으로 쏠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뒤에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3월 7일 밤인데요. 이 기준으로 원화 기준 1억이 아직 찍히진 않았지만 1억 찍힐 거고요. 10만 달러 찍힐 거고요. 또 한국 돈으로 2억 원까지는 저는 뭐 조심스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숫자가 닿을 때마다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포모가 나올 거고요. 또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미국에서만 출시됐죠. 아직 이더리움 안 나왔습니다. ETF요. 홍콩 비트코인 ETF에 이어서 이더리움까지도 2분기 내에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한국도 뭐 하반기에 ETF 만지작거리고 있죠. 여러 가지 지금 호재 요소들, 마케팅 거리가 넘쳐납니다. 아직 현물 ETF 딱 하나 나왔는데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반감기 주기가 지금 땡겨졌네 만에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직 제대로 된 불장은 알트 불장에서 오는데요. 시작되지 않았다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근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 4년 반감기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비움만 들어도 이거 여기저기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4년마다 반감기 와서 공급 줄어든다 알고 있죠. 그리고 크립토의 순환 원리
아마도 뭐 워낙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요겁니다. 머니 플로잉 크립토에서 피아트 머니가 비트코인으로 갔다가 큰 시총, 중간 시총, 작은 시총 갔다가 다시 비트코인으로 가서 피아트 머니로 빠져나간다. 이게 이제 큰 사이클이 있고 작은 사이클이 있는데요. 이거 아무튼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이 두 개의 좀 공식과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왜 사람들이 돈을 못 벌까요? 탐욕 때문입니다. 공식을 알아도 결국 핫한 거, 뜨거운 거에 내가 불구덩이에 뛰어들게 되기 때문에 공식을 알아도 돈을 벌 수 없다.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원리를 한번 가만히 보면요. 자, 현재가 1단계입니다. 크게 볼 때, 큰 사이클로 볼 때 1단계, 비트코인만 계속 스팟라이트를 받고 있죠. 평소에 관심 없던 사람이요. 비트코인이 뭐 ETF라는 게 나와서 크게 상승을 한답니다. 유튜브에서 연일 떠들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비트코인 사야 되나? 근데 너무 비싼데? 아, 그리고 원래 있던 분들도 믿음이 없었던 분들은 아, 계속 비트코인만 오르네. 내 알트코인은 마이너스 90%, 80%, 70%인데 요거 팔고 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1단계에서 이제 비트코인만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이때 라지캡, 미들캡, 로우캡을 갖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됩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을 살 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서야 2단계 이제 왔습니다. 라지캡이 막 날뛰기 시작합니다. 아직 이더리움 날뛰었나요? 물론 뭐 많이 최근에 올랐습니다. 저는 정말 이더리움 보고만 있어도 흐뭇한데요. 그럼에도 아직 날뛰지 않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폴리건, 뭐 폴카다, 네이다 이런 덩치 큰 친구들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면 갑자기 좋아 보이겠죠. 아 이거 사야 되나? 내 거 팔고 지금 이거 사야 되나?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오르면 좋아 보인다. 3단계는 그냥 미들로 다 묶어버렸습니다. 이때가요, 눈이 뒤집히는 폭등 구간입니다. 요거 아직 안 왔어요. 오려면 멀었습니다. 뭐 자잘한 이제 로우캡들 약간 뭐 미들캡도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요, 세력과 고래들이 큰 돈을 버는 구간입니다. 이 세력들, 고래들, 법인들 입장에서는요, 이 공식을 답안지 다 알고 있는데요. 노다지입니다. 물반 고기반. 왜요? 비트코인 사놓고 막 기사 냈다가 이제 그거 팔고 사람들이 사면 그거 던지고 라지캡 미리 사놓은 거 가지고 이제 기사 막 포머를 일으키면 사람들이 또 몰리겠죠. 뭐 요거 팔고 또 요거 홍보하면 여기 사고. 그래서 고래 세력들이 이때 큰 돈을 법니다. 그리고 개미들이 이제 엄청나게 들어오는 구간인데요. 한번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비트코인 사서 부자 됐대. 또는 이더리움 사서 퇴사했대.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미들캡, 로우캡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때가 수익 인증샷이 난무하고 퇴사 기사가 나오고 수십억을 벌었대, 수십 배 벌었대, 일은 왜 하고 다니냐, 노동 가치가 없다. 이 얘기 이때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은요,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그리고 이 공식을 알고 있음에도 세력들이 잘 이용을 해 먹습니다. 왜요? 다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인 거죠. 이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공식입니다. 이게 뭐 갑자기 올해는 없이 넘어간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뭐 크립토를 오래 공부했던 경험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승전 모사요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투자 체력이 없으면요, 코인 추천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여러 개 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3월 7일 20시 기준인데요. 제가 무슨 소리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정말 광란의 파티였죠. 시바이누. 이게 주봉이거든요. 업비트에서 가져온. 이럴 때 사람들이 관심 있나요? 관심 없는데요. 이렇게 크게 오르니까 이때 사신 분들이 있나 봐요. 지금은 뭐 보유한 사람은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새로 사는 구간이 아니겠죠. 이렇게 높은 데 사면요. 기름에 이제 옷에 기름 묻히고 그 불난집 들어가는 격이에요. 살아서 돌아올 수가 있을까요? 그럴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바이누를 사는 건 정말 위험하다. 그럼 뭘 사야 되나? 샌드박스, 뭐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뭐 저도 많이 갖고 있고 이 차트를 보세요. 같은 23년 주봉이거든요. 이게 오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1년 내내 참 속이 터지죠. 그나마 최근에 좀 올라온 게 이겁니다. 이런 걸 사고 펀더멘탈이 훌륭한데 아무 뭐 가격이 재미없고 이런 걸 사고요. 그냥 묵묵히 기다리면 돈을 버는데요. 사람들 안 삽니다. 폴리곤은 어떨까요? 저는요, 최근에 폴리곤에 너무 포모가 와서요, 좀 많이 샀습니다. 폴리곤이요, 샌드박스보다 더합니다, 지금.
레이어 2라고 해서 사람들은 뭐 좋다고 하는데 가격을 보면 작년 2월이죠. 23년도 2월 달 한 2,000원 찍고요. 작년 2월 달 가격도 지금 터치를 못했습니다. 훨씬 아래에 있죠. 근데 제가 볼 때 펀더멘탈이 너무너무 훌륭하거든요. 저는 이런 걸 볼 때 정말 탐욕을 느낍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바이 더 딥,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꽤나 많은 잽을 폴리곤에 날렸습니다. 펀더멘탈이 멀쩡한데 가격이 바닥을 기고 있으면요. 정말 탐욕이 일어나고 이런 걸 매수를 하고 싶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많은 이제 경험과 실패를 해야 이게 생각이 들겠죠. 자, 한번 볼게요. 올해 2월 22일자 기사인데요. 얼마나 인기가 없으면 폴리곤이요. 지난 1년간이나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1년 내내 인기가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뭐 사고 싶을까요? 보통 사람이요. 그리고 최근에 이것도 소개해 드렸었죠. 3월 2일자인데요. 2월 달 폴리곤 체인에서 NFT 매출이 전월 대비 70%가 감소했다. 장사 진짜로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런 걸 볼 때 내가 멀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악재가 쏟아진다. 아, 가슴이 쿵쾅 거려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번외긴 하지만요. 미국 주식에서 제 가슴을 약간 쿵쾅거리게 하는 게 또 하나 생겼어요. 애플입니다. 애플. 애플 주가가 6일 연속 하락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AI주 뭐 광풍, 매그니피센트 7 난리 나는데요. 애플과 테슬라만 지금 뭐 바닥을 기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시가총액 1위를 따라잡힌 지 오래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위로 올라가고 밑에 이제 엔비디아가 3위에서 2위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 핸드폰도 안 사준다 그러고 유럽에서도 뭐 과징금을 크게 맞았다고 하고 근데 애플은 나쁘지 않거든요. 펀더멘탈이 멀쩡한데 자꾸 악재가 쏟아진다. 제 관심 종목에 넣고 언제 한번 사야 되나? 물론 뭐 잔잔한 주식이기 때문에 뭐 큰 변동성을 기대를 하진 않지만 아무튼 관심 종목에 들어갔다. 이건 번외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폴리곤 제가 많이 좀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 논리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조한 가격에도 불구하고요. 폴리곤 2.0의 로드맵이 척척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에그레이어라는 게 이미 2월 달에 런칭이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폴이라는 토큰으로 전체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몇 년에 걸쳐서 전환이 될 텐데요. 그러면서 지금 에그레이어가 뭐냐?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알트코인의 펀더멘탈이나 세부적인 기능을요, 이렇게 한국 유튜브나 기사에서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워요. 다 영어로 돼 있고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공부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일단 지금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폴리곤이요. 자체적으로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이 많으니까 하는 게 많아요. 레이어라고 하죠. 층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폴리곤 포스 층이 있고요. 폴리곤 GK EVM 층이 있고요. 미든 뭐 층이 있습니다. 여러 개 층을요. 이제 에그레이어라는 게 벌써 런칭이 됐거든요. 이게 계속 발전이 될 건데 지금 버전 1입니다. 이 에그레이어가 레이어 2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갖고 있는 기능이에요. 뭐 아비트럼, 옵티미즘, 이뮤터블 X 뭐 다 괜찮긴 한데요. 이 기능은 없습니다. 폴리곤 층, 이 많은 층은 물론이고 다른 코인 생태계를 모두 통합하는 크게 이제 확장시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자체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통합이 될 거고 이게 칸토라고도 하죠. 그 코스모스 계열 레이어 1이고요. 뭐 아스타, 만타, 뭐 이뮤터블 X 등을 다 이제 막 런칭이 됐는데요. 서로 막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유동성이 확장됩니다. 이더리움과 그 덩치 큰 이더리움 블록체인과 폴리곤의 이 모든 유동성이 확장이 돼서요. 풍부하게 이제 뭐 많은 TVL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코인들 개별 주권은 보장을 하면서 보안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딱 봐도 약간 뭐 그럴듯해 보이죠.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인터넷과 같아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핸드폰 들어가면 앱이 다 있잖아요. 앱은 일일이 눌러야 그 기능을 쓰죠. 한 번에 한 화면에서 누르는 게 아니라 일일이 눌러야 되는데 이게 불편하다 이거죠. 인터넷은 내가 뭐 네이버든 구글이든 들어가서 뭐 검색어만 치면 모든 곳을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한 곳에서 다 끝낸다는 의미입니다. 그거를 지금 레이어가 폴리곤에서 지금 만들어 줄게.
다른 체인들 액세스 알 필요가 없다. 원래는 이거 누르고 저거 누르고 이게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근데 뭐 아스타랑 뭐 이뮤터블과 뭐 칸토랑 연결되는 게 액세스 되는 거 알 필요 없이 모든 뎁과 상호작용, 이거를 크로스 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엑셀라 같은 토큰도 뭐 그런 크로스 체인 왔다 갔다 하는 상호작용을 한다. 이게 굉장히 이제 유저 입장에서도 편한 겁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도 편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폴리곤을 또 좋게 보는 이유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토크노믹스라고 하죠. 시중에 풀린 유통량이 이미 99%입니다. 99%, 1%만 소수의 누군가가 이제 뭐 덤핑 물량을 갖고 있다. 오래된 코인이다 보니까요. 유통량이 이미 나와서 뭐 매도할 물량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뭐 폴리곤의 2.0 로드맵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폴 토큰 전환도 앞두고 있는데 가격이 뭐 아비트럼이니 이미터블 X 다 뭐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혼자 빌빌 기고 있습니다. 이만한 게 없어서 저는 탐욕 매수를 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걸 지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투자는 신중하게 하세요. 저는 믿음이 있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이거를 좀 이렇게 확정을 지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멀쩡한 자산을 낮은 가격에 미리 깔고 앉아 있으면요. 이미 그 상황에서 상위 10%에 들어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코인 공부가 어렵다는 말 자주 하시죠. 실제로 한국은 알트코인의 세부적인 펀더멘탈을 다루는 유튜브나 기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죄다 영어이며 코인 책들을 보면요. 이미 한참 지난 개념이나 차트 얘기만 하기 때문에 정말 알트코인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코인 관련 공부는요. 저희가 좀 더 많이 할게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피터 린치나 하워드 막스, 뭐 코스톨라니 같은 일반적인 투자 책들을 많이 보시면서 투자 근육을 많이 좀 길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